자,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까지 했지, 이제 62년도에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의 수립 배경과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금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행정체계 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962년도에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한 이후에 66년에는 과학기술연구소를 설립을 합니다. 즉, 키스트의 연구소를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이 키스트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부 출연 연구소 중에 최초로 설립된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전쟁 이후에 당시는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사회적 혼란에 허덕이던 당시의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즉 전후 복구와 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기아와 빈곤에 허덕이던 1960년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당시에 일반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행정 관료들은 굉장한 숙제로 다가왔고 심리적 압박도 심했었다라고 여러 문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60년대는 우리나라는 이 경제 원조를 받기보다는 기술 원조를 더 바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 이제 기록들을 보면은 1960년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원조보다는 기술 원조를 미국에 요청을 했고 이것을 계기로 키스트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키스트 즉 한국과학기술연구소는 이 과학기술연구소의 역사는 우리나라 현대 과학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이제 1967년에는 이제 과학기술 진흥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진흥법을 제정을 했고 또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행정부서인 과학기술처를 발족을 했습니다. 즉 과학기술진흥법에서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과 종합계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지원 체제의 강화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또 특별히 67년도에는 과학기술진흥법의 제정 목적에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강조를 하고 경제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과학기술진흥의 목적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특히 이 과학기술처를 발족하는 것은 당시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최초의 과학기술에 관한 전담 행정부서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1968년도에 과학의 날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 과학의 날의 제정을 계기로 특별히 우표까지도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이제 신문을 캡처를 했습니다. 이런 우표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 과학의 날의 제정을 통해서 과학기술의 진흥을 하겠다라는 강력한 염원을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특별 과학의 날을 제정하면서 특별 우표를 발행한 것도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목표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강력한 의도를 담았다라는 생각을
1970년대는 이제 경공업과 특히 이제 중화학공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출연연구소를 이제 설립을 합니다. 특히 이제 1973년에는 중화공업화 전 국민 과학화를 선언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이제 카이스트인 한국과학원, 한국개발연구, 또 한국표준연구소 등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또 이 당시에 이제 그 한국과학원이나 카이스트라고 불리는 현재 카이스트라고 불리는 과학원에서는 기계나 재료, 전기, 화학 이런 이제 학과들을 이제 신설하고 처음으로 기술계획, 기계산업이나 수학 등 기술계획 통해 석사과정 학생을 이제 선발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 78년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덕연구단지에 처음으로 한국표준연구소를 설립을 했고, 특히 이제 이 대덕연구단지에는 한국화학연구소나 한국선박연구소 등 정부 출연연구소를 다양하게 이제 설립을 해서 중화공업화를 위한 과학기술 활동에 거점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을 이제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는 그 중화공업 시대에 성공적으로 진입을 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1970년에 처음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함으로써 세계 최빈국에서 수출 강국으로 거듭나게 된 계기가 바로 중화학공업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연구소의 설립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연구개발 R&D 투자를 본격화하고 제도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1980년대는 출연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을 중요시하고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선진국의 첨단 기술을 흡수해서 제품화하는 빠른 추격자 전략을 본격화하는 시기가 1980년대 시기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기술 개발 유인책으로서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또 조세 감면 등 각종 조세 지원을 하고 또 연구원들에 대해서는 병역 특례 제도를 이제 둠으로써 연구원들이 군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과학기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취한 시기가 1980년대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990년대에는 보훈부처 선도기술개발사 소위 말하는 G7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였고 R&D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1990년대에는 2000년대 7개국 수준의 도달을 목표를 삼았습니다. G7 프로젝트라는 제도를 통해서 7개국 수준에 도달하겠다라는 장대한 목표를 세우고 정보산업이나 생명공학,
체인 소재 등 핵심 첨단 기술 분야에서 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992년도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술 복권을 판매했고, 또 우리별 1호도 발사가 됐습니다. 1995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상용 통신 방송 위성인 무궁화호를 발사를 하고, 또 1998년에는 항공우주연구원의 인공위성을 발사를 하고,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개편함으로써 과학기술에 관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처에서 부로 승격시키고 있습니다. 또 1998년에는 과학기술혁신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과학기술 혁신에 관한 내용을 담아서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과학기술진흥을 깨야겠다는 의도를 1998년 과학기술혁신특별법의 제정을 통해서 분명히 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행정체계 정립으로서 2000년대에는 지식기반 사회형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했고, 또 R&D 투자의 대폭적인 확대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이제 2001년도에 산업사회형 과학기술진흥법을 폐지를 하였고, 이른바 지식기반 사회형의 과학기술 기본법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 이제 2000년대에는 IT 정보기술, 또 NT란 나노기술, 생명공학기술, 우주항공기술, 환경공학기술, 문화콘텐츠 기술 등 6개 분야를 선정하고, 이 6개 분야에서 77개 중점 개발 기술을 선정하고, 기초과학진흥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에는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통한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표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과학기술 장관을 부총리 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입국, 과학기술 진흥 선도국임을 전 세계에 이제 표방하는 계기가 과학기술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에 있었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사실 2000년대에 R&D 투자에 대한 대폭적인 확대가 2017년도에는 GDP 대비 투자율에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앞지르기 시작해서 2017년도에 R&D 집약도 평가에서 이스라엘을 제치고 세계 1위에 등극하는 쾌거를 이제 이루기도 했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제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과 이른바 스마트 코리아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런 기본적 토대에 의해서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혁신 창업국가를 건설을 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ICT, 르네상스의 돌입을 이야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벤처 등 중소기업 창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특별히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를 했고, 또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심의 조정하거나 또 성과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과학기술 혁신본부를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크게 주요한 내용으로 이렇게 4-5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과학기술 진흥에 대한 그 행정 체계에서 이제 이러한 행정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 정책들은 이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이제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과학기술 그 진흥 법령에 지정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과학기술에 관한 다양한 법령들을 우리가 직접 간접적으로 이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면은 과학기술 기본법이 있고, 또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육성법,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육성법 등 여러 법령이 제정되어 있고, 또 이 과학기술 정책을 결정을 자문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진흥위원회나 인력개발위원회, 원자력위원회 포함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한 50여 개의 위원회 제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과학기술 개발 그 장기 종합계획 등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도록 과학기술 진흥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그 입법 체계는 과학기술에 관련된 법의 그 체계를 분석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그 기본법과 개별법의 분담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법령과 또 과학기술과 산업 지원 및 촉진에 대한 법령, 과학기술 연구를 활성화하는 법령, 산학연 협력과 관련된 법령, 지식재산 창출 보호하는 법령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는 기본법과 개별법의 분담을 통해서 과학기술 진흥을 기하고 있는 입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이제 제가 언급해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기본법에는 이제 과학기술 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과학기술 기본법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과학기술을 혁신을 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 했습니다. 과학기술 진흥의 이제 목적을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 경쟁력 강화나 과학기술 발전의 기반 조성, 과학기술 혁신인 것을 1차적인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2차적으로 이제 국민 경제의 발전,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인류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우리나라 과학기술 진흥의 기본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